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민 좀 해결해 드릴게요. 저는 이제 예. 구파발 예. 금호 어울린 10단지 32평을 매수했는데, 32평이요. 예. 네, 요거 향후 전망이랑 바로 옆에 9단지 레미안 아파트랑 1억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를 너무 모르겠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일산 강선마을 16단지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데, 예. 재건축이 안 된다고 하는데, 재건축이 안 되면 끝내는 자산 가치가 0원이 되는 건가?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현실적인 고민이 좀 있으시네요. 저희 하나하나씩 좀 살펴드리면서 왜 가격 상승이 없는지, 재건축은 또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정말 좋은 질문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게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런 질문이 근본적인 게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어디 살까요? 뭘 살까요? 질문하니까 네. 제가 답답한 건데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첫째, 감사합니다. 구파발 금호 10단지하고 옆에 있는 9단지가 왜 삼성이 더 비싸냐 이거잖아요. 네네네. 예, 한번 봅시다. 똑같은 땅값이에요. 네. 땅값은 똑같아요. 네네. 그런데 삼성이라는 레미안은 브랜드는 우리나라 1등이죠. 네네. 1등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라는 거죠. 네. 그런데 삼성이 아닌 그 다음에 이름 없는 아파트가 옆에 단지에 지었다 칩시다. 네네. 삼성이 9억 분양하는데 걔가 9억 분양하면 분양이 될까요? 아니요. 안 되죠. 네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를 연구했는 논문이 있는데 네네. 그 논문에 이런 게 있어요. 맨 처음 분양할 때의 그 가격이 네. 그 아파트 생명이 재건축 될 때까지 네. 그대로 그 간격이 유지가 되든지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자료가 있어요. 네.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이 아파트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서 그래요. 네. 예를 들어 제가 지금부터 한 약 30년은 안 됐지만 한 5, 6년, 6, 7년 전? 그러니까 1992년도 일산 신도시 들어올 때 있잖아요. 네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청구 아파트라는 게 있었어요. 네네. 그 청구 아파트가 지금의 삼성 레미안 같은 입지였었어요. 네. 그런데 청구란 이름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요즘은 쓰지도 않죠. 네네. 청구 아파트 온다고 레미안을 견뎌낼 수가 없죠. 네. 그러면 그렇게 브랜드가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은 그 브랜드에 깔려 있는 것도 역시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 두 개의 차이는 오로지 그거 하나예요. 브랜드 차이예요. 금호와 삼성의 차이예요. 그렇게 보시면은 거의 맞아요. 이거는 위례 신도시 안에 네네. 삼성이 있거나 뭐 아니면은 B 브랜드라든가 뭐 C 브랜드 뭐 이런 게 들어갔다 이거예요. 네네. 그럼 단가가 틀려요. 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드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은 땅을 사도 조금 더 높게 때리더라도 분양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인데 그 차이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네.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네. 재건축이 안 된다는데 네. 재건축이 안 돼. 재건축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 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용도 지역은 뭐냐면은 여기가 뭐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1종 주거 지역이다, 뭐 3종 주거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네. 그걸 용도 지역이라고 그래요. 네. 이 용도 지역을 왜 지정을 하냐면은 여기에 맞게끔 그 용도 지정된 그 용도 지역에 맞게끔 건축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상을 초과해서 건축 행위를 하면은 안 되게끔 제약을 함으로 인해서 도시가 무질서하게 막 짓게끔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도시 전체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종 일반 주거 지역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땅 면적이 100평이라면은 네. 법적으로 지을 수 있는 거는 250평까지 지을 수 있는데 네. 땅이 100평이라면 250평. 그러니까 250%죠. 네. 그런데 각 지자체에서 이 범위 안에서 관리를 하는데 서울시는 200%를 줘요. 네. 서울시는. 그런데 만약에 A라는 아파트가 여기에 네네.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기부 체납을 하면서 약 한 230% 정도를 지어놨는 아파트가 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이게 세월이 지나더라도 지으려고 하니까 더 지을 수 있는 늘어나는 면적이 하나도 없죠. 네. 그러니까 재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재건축이 끝까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나오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네네. 아무리 안 돼도 다른 데 아파트가 10억, 20억, 30억 올라가 버리면은 얘도 전세 가격은 상승되는 거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런데 공사비라는 것이 이 땅은 건물 주인들이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사업성이 없더라도 공사비가 우리 대게. 그게 1:1 재건축이거든요. 네네. 그럼 공사비를 대버리면은 다시 재건축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재건축이 될 수 있는 단지하고 이 단지는 공사비만큼의 차이가 나면 맞는 거죠. 네. 그러면 재건축할 수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식으로 간격이 유지가 돼 갖고 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산 가치가 영원히 되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그렇죠. 될 수가 없죠. 네, 땅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격이 네. 있는데요. 아,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